자, 다음 고민 한번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1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연애 초반엔 여사친과 2대2로 만난 사실을 속여 신뢰에 금이 갔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 눈 감아주고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 후로는 거의 동거하듯 함께 하며 지냈고 저는 그의 핸드폰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요. 며칠 전 우연히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곱 번째 라는 1시간 분량의 음성 녹음을 발견했고 재내 경험 결과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겨있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음성 녹음? 관계하는 소리를 녹음한 거네? 남자친구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사실을 인정했어요.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라며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상대 여성이 꼭 빼밀까봐 녹음을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바로 헤어지자고 했지만 그는 저를 붙잡고 계속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고 녹음 파일을 듣기 전까지 행복했기에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믿고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을 내야 할까요? 일곱 번째라는 건 일곱 번째 싹스를 녹음한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그 녹음 파일이 첫 번째면 이 자식 한 번 했네. 이 자식 근데 일곱 번째? 이건 좀 빡치는데? 야 친구야 적당히 해. 혼란스러울 게 있고 아닐 게 있지. 어차피 너도 답 없어.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든 말든 그거를 몰래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니도 문제가 있는 애야. 그리고 어? 너는 용서해준 적이 없는 애인 거야 결국에는. 그니까 너 남친이 초반에 신뢰의 금을 가게 했잖아. 그 후로 너는 한 번 눈 감아준 적이 없어. 그 일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던 거야. 그러니 비밀번호 알자마자 핸드폰부터 열고 확인했겠지. 너는 걔에 대한 의심을 멈춘 적이 없어. 그리고 걔가 신뢰의 금을 가게 했다고 그래서 네가 핸드폰 본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다름없어. 넌 항상 그 아이를 의심하고 있던 거야. 앞으로도 너는 항상 걔를 의심하면서 만날 거야.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눈 감아준다는 얘기 하지 마. 알겠니? 그냥 헤어지렴. 그게 아무리 봐도 맞다고 생각한다. 그게 틀리다 생각하면 걔한테 더 맞아보던지. 어? 실내 금가기 펀치를 몇 대 더 맞아보던지. 아직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겠지. 실내 금가기 펀치! 다음 고민 읽어볼게요. 아, 근데 너무 긴데? 한번 읽어볼까, 그래도? 아, 요약했다. 1년 반 만난 연상 누나가 있습니다. 총 바람을 3번 폈어요. 2번은 직접 걸리고 1번은 카톡으로 저랑 결혼 못한다. 날 좋아하면 기다려라. 정리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전남친이더라고요. 누나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헤어졌다 했어요. 왜냐면 제가 개인 희생 1년이 남았거든요. 아... 제 잘못도 알고 다 아는데요. 꼭 그렇게 바람을 피웠어야 했을까요? 전남친 헤어진 이유는 전남친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었어요. 야씨 참 진짜 끼리끼리도 만난다. 끼리끼리도 만나 이거. 어? 아따 야무지다. 너는 개인 희생 왜 하는데? 아 부모님이 빚을 넘겨줬구나 자식한테. 그래서 회생을 했다고? 고생했네. 야! 야 근데 32 먹고 그걸 고민이라고 하냐 지금? 아니 진짜 뭐 20살, 21살, 20살도 아니고 적각 가스라이팅을 당해? 그러니까 이미 당했어. 왜 당했냐면 바람 피는 여자랑 헤어져야 될까요가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걸 아는데 꼭 바람을 피워야 했을까요? 이게 질문이야. 아니 이게 말이 돼? 32 먹은 놈이 여자친구가 3번이나 바람을 폈는데 제가 잘못했대. 제가 잘못했는데요. 여자친구가 꼭 제가 잘못했어도 그게 바람을 피워야 됐을까요? 이걸 지금 32살 먹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생각할 수 있는 한계치가 요 정도밖에 안 되나? 이유가 어찌됐든 무슨 이유가 있든지 저게 저렇게 사고하는 게 맞나? 우리나라 32살 저거밖에 안 돼? 나 재작년에 안 저랬는데. 아 진짜 저딴 걸 고민이라고 들고 와갖고 나한테 질문을 던질 자신이 어떻게 있지? 그냥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뭘 안아줘 안아주기는 정준일이야 씨. 아우 짜증나. 야
11시 반이 잠이나 자. 시간 늦었는데. 일찍 자 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해. 그리고 하루하루 알차게 살아. 자식이 말이야. 되도 않는 질문하고 있어. 아니 바보 같은 걸 알면 저런 질문 좀 가져오지 마. 아 나도 스트레스 받아. 내 생각해줘. 합리화하지 마. 뭐 결혼하려고 했다가 끝나서야.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이혼하고도 저런 고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뭘 대단한 거라고. 그냥 애인이었던 건데 뭘 결국에는. 연애하던 애들 여기에 고민 들고 오는 애들 대반이 다 결혼하고 싶을 만큼 사랑했어요야. 이 자식아. 결혼 생각까지 있었어요. 결혼 생각하던 남자였어요. 결혼 생각하던 여자였어요. 대부분 다 그런 소리에 이 돌대가리 같은 자식아. 너 뭐 어디까지 했는데 집까지 구했어? 그래갖고 혼수까지 넣었어. 그것도 아니잖아. 결혼하자. 우리 언제 결혼하자. 말만 한 거잖아. 너 집 구해서 혼수까지 하고 혼인신고했어? 아니잖아. 뭐야 형님 왜 화나셨어요? 32살 처먹고 지금 개소리 하니까 그러면 왜 저기까지 누가 저기서 누가 누나 집에 같이 살고 같이 돈 내고 하다가 그냥 동거한 거잖아. 그럼 그냥 동거하는 애들 즉 태반이야. 많아. 동거하다가 헤어진 애들. 쟤 뭐라 해봐. 쟤 좀 정신 못 차리지 저거. 미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돈이나 벌어 엄마. 앞으로 뭐 먹고 살지나 고민하지. 3번 바람 핀 여자를 왜 고민하고 있어. 씨. 더 빡치는 게 뭔 줄 알아? 다시 만날 거에 고민도 아니야. 고민할 것도 없어. 왠 줄 알아? 딴 남자 만나고 있어. 그 여자는. 그러니까 희망도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라고. 3번 바람핀 이 여자랑 그래도 잘해보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잘해볼 가능성도 없다고. 그냥 그걸 가지고 고민이라고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미 그 여자는 딴 남자가 생겼다고. 그 남자랑 잘 살고 있다고 동거하면서. 근데 고민할 걸 해야지. 더 확 때려발라. 너네가 헬창이었으면 패스 엄마. 진짜 내가 멸치나가지고 저거를 못 패겠네. 저 자식을. 아우 질 것 같아서 내가 못 패겠네 진짜. 너 헬창이었으면 내가 지금 헬창이었으면 너 야차를로 뒤졌어. 너 내가 멸치인 거에 감사해라. 뭐야 뭔 일이야. 나왔어 형. 어서와.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새끼야. 방송 낀지 3시간 13분 지났는데. 일찍 다녀. 오늘 금요일이냐? 금요일이면 좀 놀아야지. 뭐 했어 애들? 너네 불금인데 뭐 했어? 각자 뭐 했는지 얘기해봐. 뭐 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되도 않는 짓거리 하다 늦기만 했어봐. 집안일 했어요. 헤어졌는데요? 왜 헤어졌어? 아, 왜 헤어졌어? 아유, 불금 기념으로 왜 헤어졌대? 연이 원래 군대 가면 사람이 달라지나요? 밥 먹으면 밥 먹는다 얘기하고 씻으면 씻는다 얘기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물어봐야 그때 얘기해줘요. 어? 아니 군대 있는데 저걸 얘기할 수가 있나? 요즘에 애들이 군대에 관련된 고민 상담을 보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군대가 저 정도까지 돼? 아니 어떻게 밥 먹을 때 밥 먹는다 얘기하고 씻을 때 씻는다 얘기를 어떻게 해? 군대에 가서? 그게 돼? 핸드폰은 24시간 갖고 있는 거야? 아니지 않아? 저녁에만 잠깐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정도까지 풀이해지나 군대라는 게? 저녁 먹을 때만 저녁 먹는다 이런 식으로 말해줘요. 야 너 머리가 나쁘니? 아니 이런 야 친구야 군대 뭐 놀러 가는 거 같아? 아니 저, 저게 지금 말장난하는 건가 지금 나랑? 아니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는 거지? 아니 군대가 뭐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수련회 간 게 아니야. 아니 저게 지금 아니 내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저 말을 아니 너 진심이야 너? 아니 쟤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저거 지금 진심인가 보네? 아니 지금 얼마나 어이가 없는 느낌이냐면 여운님 원래 사람이 외국 가면 달라지나요? 아니 미국 갔는데요. 외국에 나갔는데 자꾸 얘가 원래 저녁 10시면 자던 애인데 요즘 들어 낮에 자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원래 남자들은 외국 나가면 그러네. 약간 지금 이런 말로 들리는데? 장난이지? 아니 너 지금 장난이지? 장난인데 내가 그거 유머를 지금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이상한 거지?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얘가 변했다고 생각을 해? 군대 가면 핸드폰 못 들고 다녀요. 저녁에 쓸 수 있는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친구야? 그 남자가 바뀐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뀐 거예요. 한 이 정도도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개 문제가 있어요. 군인에 대한 교육을 여자애들도 다 시켜야 돼. 이빠이. 진짜 이빠이 시켜야 돼요. 이거 얼마나 군대에 대한 이런 게 없으면 저런 질문을 와가지고 할 수가 있어. 얼마나 군대에 대한 이런 거를 여자들이 전혀 책임을 얼마나 안 지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일단 기본 교육은 좀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지게 해야 돼. 그래야 관심을 갖지. 그러니까 나라의 군대라는 것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행위잖아.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 책임감을 갖게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여자건 남자건 동일하게 해야 돼. 군대를 꼭 가라는 소리가 아니어도 기본적인 그거에 대한 감사함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일 얼토당토 없는 거는 임신과 군대를 비교하는 행위예요. 그거를 하는 남자건 여자건 둘 다 개빠가야. 두 개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임신을 남자의 무언가와 비교하고 싶어. 그걸 다른 거랑 비교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건 다른 거랑 비교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군대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돼. 애초에. 왜 그걸 가지고 더 힘드냐 덜 힘드냐를 왜 그걸 가지고 싸우냐고. 나라를 지키는 행동은 모두가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건데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책임감이 없으면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야, 씨. 안타깝다. 안타까워.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 게 안타까워. 안녕하신가요? 아직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쳐봐. 군대는 어떻게 되고 핸드폰은 언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 쳐봐.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뭐 이런 것들. 모르면 남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알겠죠? 존나 안타깝다. 귀엽지만 슬픈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 사람이 바뀌긴 하지. 자, 4월 7일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고요. 남자친구는 군 복무 중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을 마시는데요. 그때 많이 마시는 편이라 연락을 제대로 못 남긴 적이 종종 있었고 그로 인해 남자친구와 자주 다퉜어요. 남자친구는 점점 불안해하고 지쳐갔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시 믿음을 쌓아가려고 했지만 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더 힘들다며 이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제가 붙잡으면 남자친구는 다시 만나겠다고 합니다. 저도 다시 만나면 같은 실수 안 하고 정말 잘할 자신 있지만 지쳐있는 남자친구를 보면 놓아줘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믿음을 다시 쌓는 과정도 두 사람이 모두에게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다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야, 너 그냥 싫은 거야. 그러니까 네 남자친구한테 맞춰주기 싫은 거야. 남자친구는 만날 수 있어. 남자친구는 만나고 네가 잘만 해주면 남자친구 별로 힘들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네가 싫은 거야 지금. 네가 친구들이랑 술 먹을 때 꾸준히 연락 남기기도 싫은 거고 네가 술 조절해서 먹기도 싫은 거고 그냥 네가 힘들까 봐 그런 거야. 남자친구가 힘들까 봐 남자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이 소리 하지 마. 네가 힘들까 봐 그런 거야. 네가 연락 잘해주고 네가 술 안 먹고 네가 술 조절하면 남자친구는 힘들 게 없잖아. 근데 뭘 남자친구 힘들어하는 남자친구를 위해 놓아줘야 될까 이러고 있어. 네가 그거 해줄 자신 없는 거야 그냥. 네가 그거 하기 싫은 거야. 네 힘들까 봐 걱정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고민 상담 가지고 올 때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힘든 것 같아서 놓아줘야 될 것 같아서 개소리 좀 하지 마. 너네 같은 애들 진짜 남의 말 안 듣는 거야.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사랑한대잖아. 만나고 싶대잖아. 근데 왜 네가 힘들 것 같아서 놓아준대. 그러니까 말을 듣지를 않아요. 술 먹으면 연락 주어라. 그것도 안 쳐듣고 나는 네가 노력만 해주면 난 너랑 만나고 싶어. 여전히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말도 안 쳐듣고 놓지 않겠대잖아. 지가 사랑한대잖아. 제발 말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좀 들어. 다 넘겨 짚으면서 지만대로 판단하고. 진짜 무슨 개소리들은 진짜. 남자친구는 사랑한대잖아. 남자친구 만나고 싶대잖아. 뭐 남자친구가 힘들까봐 놓아줘야겠대. 그냥 네가 힘들기 싫으니까 놓는 게 맞나 싶다 이렇게 얘기해. 남자친구가 힘들까봐 이런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싫은 게 아니겠지.
지가 힘든 게 싫은 거겠지. 지가 조절하는 게 싫은 거겠지. 친구들이랑 한 달에 한 번 술 먹는데 이거 가지고 그래? 연락 좀 안 될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싫은 거겠지. 내가 사고 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뭐. 아, 내가 술 그거 조절하는 거 힘든데? 막 이러겠지. 그런 생각 막 하는 거겠지. 맞출 생각 있으면 다시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남자친구가 그거만 해주면은 만날 자신 있대잖아. 아, 남자친구가 그것만 해주면 만나고 싶대잖아. 뭐 X이냐?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귓구녕에다가 똥을 쳐박고 있는 거야? 왜 똥필터가 왜 달려 있는 거야? 아니, 남자친구가 만나고 싶대잖아. 그것만 맞춰주면. 왜 다 지 맘대로 생각하고 지 맘대로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야. 남자친구가 나 힘드니까 놓아줘라고 했어? 아니잖아. 저 그냥 개또라이네 저거. 그냥 저런 붕신이 다 있어. 어서 저런 붕어새가 태어났어? 아니, 남자친구가 괜찮다는데 왜 남자친구가 나 힘드니까 놓아줘라 했어? 아니잖아. 그것만 맞춰주면 나 만나고 싶대잖아. 지가 만나고 싶다는데 왜 저 붕어대가리 저거 왜 자꾸 개소리야. 그니까 너 같은 돌대가리 새끼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말아야 돼. 그니까 니 같은 애들이 제일 문제야. 니 맘대로 생각하고 니 맘대로 판단하고. 아니, 상대가 말을 해주잖아. 상대가 또박또박 얘기를 해주잖아. 내 생각이 지금 어떤지를. 왜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데도 왜 네 맘대로 그렇게 계속 해석을 하냐고. 왜 네 세상에 갇혀서 그러고 있냐고. 왜 연애하지 마. 너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연애하지 마. 제발 하지 마. 그렇게 연애할 거면 하지 마. 왜 상대가 말하는 걸 말하는 대로 안 듣는 건데. 그래놓고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왜 내 말은 들어도 돼? 상대 말을 안 듣는데? 왜 내 말이 중요하냐? 상대가 괜찮대잖아. 상대가 그것만 해주면 괜찮대잖아. 왜 나한테 물어봐? 네 남자친구가 괜찮다는데 대체 나한테 왜 물어봐? 걔한테 가서 얘기해. 갱년이 안 된대. 그리고 만나지 마. 나 안 될 것 같아. 알았어? 걔한테 지금 전화해. 카톡 하든 전화하든 해. 야, 니는 괜찮다 그랬는데 갱년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안 만나야겠다. 해. 가서 얘기해. 저 답답한 기집애 저거 개 돌대가리네 저거. 이거 꼭 편집해주세요. 열래니까 더워지네. 밥 언제 와? 갑자기 엄청 배고프네. 아니, 저게 말이 아니야. 왜? 여우님, 싫은 사람과 의도치 않게 마주치면 어떤 기분일까요? 싫은 기분이죠? 어려운 얘기인가 저게? 말의 의도가 뭐야? 싫은 사람과 의도치 않게 마주치면 싫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약간 이거 아닌가 그냥? 뭐 특별한 뭐가 있나? 그치 욕 한 번 하고 그치? 이거지 그냥. 근데 만약에 저 질문이 좀 더 심오하게 헤어진 전 여친이나 전 남친 약간 요런 거 관련된 요런 내용이라면 백지영 씨의 하필 왜라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필 왜 이 거리에 이 시간에 하면서 이제 헤어진 애인과 만난 그 노래야. 그 마주쳤을 때의 감정을 쓴 노래거든. 그 하필 왜라는 노래 한번 들어봐. 그게 나 대신 대답해 주지 않을까. 한번 보자. 헤어진 사이인데 다른 아는 여자애한테 자기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소개받은 날 그날 같이 잤고 근데 정말 잠을 3일 연락하고 그만 연락하자고 했어요. 그 이후 제가 팔로우 목록을 보고 소개받은 여자애한테 가서 그걸 다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여자 소개해준 여자 둘 다 저를 언팔하고 그 전 여친과 마팔을 하고 저를 욕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제 자취방을 찾아와서 문 두들기고 도어락 열리고 하고 이거 뭐라고 생각해? 뭔 소리야? 아니 야 구기야 니 나한테 보이스톡 걸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나 저게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자, 이거 보이스톡 좀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예. 아니 이게 우선은 뭐 어디부터 구기 씨 처음부터 이야기해. 야, 구기씨 한번 설명해보세요.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우선은 에? 헤어졌어요. 에? 그러다가
이제 제 아는 여자애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이 사람 어떻냐 인스타 그 주소 보내면서. 아, 그러니까 여친이랑 그 아는 애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예. 아무 그러니까- 사이 아니었고. 구기 씨가 그냥 여친이 있었는데 여친이랑 헤어지고 솔로가 되니까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고. 네. 음.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소개를 받았죠. 저는 그냥 뭐 하다가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그날에 같이 잤고 정말 잠을 잤어요, 그냥. 정말 둘 다 아침까지 술 먹고 그냥 저희 집 와서 잤어요. 아, 수면? 네. 수면. 그리고 한 이틀 연락을 또 했어요. 응? 근데 제 딴에는 이제 헤어진 지 별로 안 됐고 어.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 걔한테. 그 여자한테 본인은? 네. 응? 그래갖고 뭐 시간 끌어봐야 상관 있겠냐. 응. 그냥 난 여유가 없는 것 같다. 그만 연락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어? 갑자기 전 여친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 걸레 새끼 뭐니 하면서 너 같은 새끼 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왔냐면 제대로 읽어주면은 이거 여기 욕설 해도 돼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전화를 계속 안 받았거든요. 예? 전화 받아. 이 걸레 새끼 어떡하면 좋냐? 크크크크. 넌 내 눈에 띄지 마라. 진짜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넌 뒤질 때까지 차단이다. 어이가 없네 그럼 이렇게 보내길래 제가 딱 봐도 그 얘기인 것 같아서 그 여자의 이름을 딱 보냈어요. 예? 근데 그때 뭐 차단을 해놨나 봐요 중간에. 예. 카톡은 없다고 문자를 했거든요. 예? 답장에 내 짐 가져가게 같은 걸레냐. 회피하는 게 답이 아닐 텐데 하면서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저희 집에. 근데 제가 그때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제 집에 있었어요. 예? 근데 제 친구는 문을 안 열어줬죠 당연히. 그냥 조용히 있는 척. 예? 근데 영상을 보니까 문을 두들기고 도어락 열라고 하고 연병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또라이 같은 년 하면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날에 제가 2명한테 언팔을 당했어요. 걔네 둘한테. 당일에. 소개해준 년, 네? 소개받은 년 둘 다. 내가 어이가 없어하고 그 전 여친한테 무슨 가스라이팅을 당했길래 나를 언팔하는 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언팔하는 건 둘째 쳐. 나를 언팔하고 그 전 여친하고 만팔을 한 거예요 둘 다. 이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원래 알지도 못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네. 이제 근데 그러니까 동네가 좁은 동네예요. 말씀은 더 죄송한데 그래서 막 건너면 다 아는 사이. 한 다리 건너면. 네,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지방에 사는구나. 네.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각이 딱 그냥 그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따돌림 당했네, 지금.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개빡치니까 그날에 진짜 찾아가서 죽이고 싶다는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자. 그냥 빡치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으니까 또 진정이 되네요. 근데 또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도 진정이 되네요. 예. 술 먹으니까 진정이 돼요. 또 이제 동네 나가면은 그년들 얼굴 보면은 진짜 한 달까지 할 것 같아갖고 못 나가고 있어요 그냥. 길바닥 가다가 마주칠 정도로 가까워요? 그쵸. 이 동네 노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갖고 좁은 데라. 읍내가 하나밖에 없구나. 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예, 빡쳐갖고 형 이제 인스타랑 그거 보다가 이제 그냥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갖고 개빡치다고 들어왔어요. 아주 나쁜 년들이네. 아니 근데 본인 집에 그 전 여친 물건이 있어요?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증거 다 있거든요. 예. 제가 있긴 있어요. 전 여친 물품이 아니라 전 여친이 사준 건데 뭐 사줬다고 하기도 그러고 뭐 2년 전에 사줬던 막 반팔티 그런 거 그냥 지금 바로 바닥 닦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그냥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있고 그런 걸 가지러 간다고 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사준 거니까 내놔라. 근데 또 웃긴 게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요즘 이제 집을 이사를 가서 당근을 하고 있거든요. 좀 팔라고 이 더러운 등에 뜰라고. 근데 또 당근을 보다가 이 신년이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사준 거를 다 올린 거예요. 여기다 보니까. 여기에 요렇게 지금
당근에다가 걔가 물건을 팔고 있구나, 사준 거를. 예. 근데 제가 이걸 딱 보고 아 그래 팔 수 있어. 그쵸, 그쵸. 그래 헤어졌는데 아, 근데 그쵸. 이거 보고 나도 뭐 팔 거 있나? 내심 봤거든요. 네. 제 집을 예. 팔 게 없네. 발. 나는 팔 게 없네. 너는 좀 쓸만한 걸 사줬는데 걔는 아주 그 쓰레기만 사줬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뭐 옷 같은 거 받았는데 2년 지나갖고 뭐 바닥 닦아도 될 정도라고 그냥. 예. 뭐 그런 거 뭐예요? 그거 뭐 당근에다 1,000원 가져가도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뭐. 아, 진짜로. 그니까, 잘못이 없는데 지금 잘못한 애가 되어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동네가 또 좁아갖고 걔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솔직히 상관이 없긴 해요. 노는 부류가 달라. 전 여친이랑 예, 전 여친도 그러고 소개받은 애는 더 어리고. 아, 근데 그냥 물분이 그냥 개싸여갖고. 네. 에이. 그래서 그 동네 떠버리려고요. 예,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예. 넌 여기 있으면은 진짜 여자 못 만난다. 아, 그 소문이 다 여자- 돌아버려가지고.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솔직히 예. 그 제 전 여친이라는 사람도 이 동네가 중신인 거 다 알거든요. 저도 사귈 때는 눈 감고 사귀었지만 예. 근데 이 지역에 여자가 질려버렸어요. 이런 말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좀 그런 마인드까지 생겨버렸어요. 물론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냥 존나 싸요 애들이. 아, 애들이 좀 싼 거 같다고. 몸도 싼데 입은 더 싸요. 아. 그런 마인드가 생겨버렸어요. 몇 명 만나다 보니까 몸 싼 거야. 지들이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런데 예. 그거를 왜 어머니한테다 막 다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뭔 음. 중학교 남자애들이나 할 만한 짓을 음. 성인 여자애들이 하고 다니는 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그 지역에 또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 친구들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예. 지역을 떠나버리면 그 또 다른 타지에선 좀 외롭지 않겠어요? 저는 타지 친구들이 좀 많아요. 전국적으로 친구가 있구나. 그건 아닌데 제가 경기도 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경기도 쪽에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뭐 그게 근데 내가 뭐 알려줄 심리가 없네. 그냥 그거 솔직히 말하면 저게 너무 속 좁은 짓거리잖아. 근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예. 이게 제의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예. 한 3년 가까이 사귀면서 예. 이게 미련이라고 해야 되나? 미련이면 이런 짓을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분노라고 하기에는 왜 그 정도까지 X자린 건지. 아니, 그것도 일종의 미련이야. 그런 행동 자체가요? 그치. 그러니까 감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남이면 저 새끼가 뭐라든 상관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감정적인 무언가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히 그런 식으로 발동이 되는 거지. X이네요. 특히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를 반복하는 애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두지 또 그런 애들은.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어. 아니 제가 이게 다 친구들하고 다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나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 근데 친구들은 어쨌든 제 편이니까 예. 이게 편파적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찾아왔어요. 아니 헤어지고 난 다음에야 뭐 뭘 하든 상관없지. 잘못할게. 그쵸? 그러니까 헤어진 난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뭔 짓을 하고 다니든 상관없지. 근데 그거예요. 저는 걔가 헤어지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걔는 뒤를 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거 미련이지 그거.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뭐 잤든 말든 뭔 상관이야. 뭐라고 돌아다니든 뭐 이 여자를 만나든 저 여자를 만나든 그런 것도 상관없는 거지 뭐. 10명을 만나든 100명을 만나든 뭔 상관이냐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뭐 죽어치기까지 하려고 하네. 아주 미쳐버린 거지. 어서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한단 말이야. 애도 아니고. 소개받은 애랑 전 여친이랑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제 팔로우 목록 보고 걔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어차피 같은 동네 그거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런 거 같아. 그래갖고 지네끼리 또 입 맞추고. 그런 애들이 또 그리고 친구 먹어서 한 며칠 같이 놀아. 한다니까 지금. 그렇게 한동안 같이 놀다가 또 금방 깨져 저런 애들은. 근데 또 같이 놀다 안 놀아 금방. 전 여친은 어떻게 뒤를 캔 거예요? 개 무서운데.
에이,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진짜 탐정해야 돼 탐정. 아니 하루 왼종일 보고 있겠지. 팔로우 목록도 보고 계속 보고 있겠지. 제가 비공개거든요. 비공개인데 친구들한테 인스타 아이디 한번 들어가 봐라. 같이 아는 친구들 있냐? 또 근데 묻고 이제 해가지고. 네, 이제 같이 아는 친구가 겹쳐 있어요. 이 새끼 원래 없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처음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구만. 네. 술 너무 많이 먹지 마요. 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형님. 적당히 먹어요. 적당히. 네, 우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들어가요. 아니 여기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재밌는 거 있나? 예. 네, 감사합니다. 할 게 없대. 자기는. 처음에 그 카톡 내용이 존나 웃겨. 카톡 내용이. 아니 그 여친이 남친한테 보낸 카톡이 개웃겨. 뭐 이런 걸레 같은 게 막 이러면서 그 욕하는 카톡 보낸 게. 진짜 주작 아니죠. 아니 근데 이거 카톡 아니 이거 당근한 거 스샷까지 다 보내줬어. 아이디랑 다 알려줬어. 주작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런 행동 자기들도 저런 행동한 거 쭉 쪽팔릴 겁니다.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저 정도의 핫타치 애들은 저렇게 평생 살아. 진짜야. 저런 건 안 변해. 이 울타리 안에서 계속 살아. 뭔 말인지 알아? 자기네들 울타리 안에서 계속 살면서 이게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싸우는 거. 고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독 알아? 고독? 항아리 안에다가 독사 뭐 거미 막 이런 거 쑤셔 넣어. 그 다음에 뚜껑 덮어놔. 그럼 지네들끼리 배고파서 잡아먹고 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독이 그득올른 한 새끼만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고독을 만들거든. 걔네들 그냥 고독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완전 핫하지 인생 애들끼리 여기다 다 항아리 안에다가 쑤셔 넣는 거야. 지네들끼리 좋다고 만나고 지네들끼리 좋다고 사귀고 지네들끼리 좋다고 놀고 그러다가 지네들끼리 또 뒷담 까고 그러다가 지네들끼리 또 뭐 욕하고 버리고 뭐 이러다가 지네들끼리 왕따 시키고 뭐 이렇게 돼. 점점 그러다가 그렇게 고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활동 범위가 진짜 넓어져야 돼.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그게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저 안에서만 딱 살면 저 울타리 안에서만 계속 살면 깨달을 수가 없어. 고민 상담은 지금 끝났어요. 후원회도 끝났나요? 얼마나 하시려고요? 고객님 오셨어요? 저 고민 상담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귄 지 일주일. 잠자리 하고 나서까지 사이가 너무 좋았고 잠자리 하고 나서도 좋았으나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자기 방어하는 성격이 세서 날 싸게 못했니 다른 남친들은 다 그랬다 그건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말에서 남친이 정 다 떨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가 그 다음날 진지한 연애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감정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자 했지만 너 너무 감정적이고 지금 이성적이지 못하다.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 네 마음 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얘기하자 그랬는데 잡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얘가 만나기 싫을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는데 짧게 카톡 보여드리자면 누구야? 난 어제 다 기억하는데 네가 술 깨고 얘기하래서 그런데 네가 난 왜 좋냐 하면 안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너무 귀엽고 나한테 너무 재밌게 해주고 다정다감하고 칭찬 가득 욕해서 미안해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많이 예뻐해줘. 누구야?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거 알고 착한 것도 안다. 근데 나 욕하는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네가 니를 싸게 못 만들었다고 만족 못 시켰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니를 그렇게 만족시켰다고 말했잖아. 헐랭 이런 얘기였어? 미친. 알 거 다 아는 어른인데 숨겨서 뭐하냐 그랬나? 여튼 난 그런 말도 싫거든. 그래서 우리 둘은 진지한 연애는 아닌 것 같다. 네가 틀린 건 아니다. 내랑 이런 부분에서 안 맞는 거지. 그리고 나 연애하고 싶은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되는 것 같아.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쁜 놈이야. 날 이해해줘. 충분히 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네가 잘나고 못나고 중요한 게 아니야. 야, 이거는 나 같아도 정내미가 뚝 떨어지겠는데? 남친한테 술 먹고 저런 얘기한 거야? 네가 날 못 사게 했다, 만족을 못 시켰다, 다른 남자들은 만족시켰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어? 남자친구한테? 술 먹고? 어른인데 뭘 숨겨 이러면서? 아니, 싸진 못했지만 좋았어? 아니 이게 이런 거나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성적으로 그래 일요일날 대화하자 이성적으로 하니까 고맙다고 그래 제발 부탁한다는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잡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상담이 오신 분은 여자 본인이시고 여자분이 남자친구한테 그랬다는 거잖아. 아니 이거는 못 만나. 저거 내가 보기엔 삼고초려해도 안 돼.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저런 말을 듣고 만날 수가 있어? 이거 되돌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잡을 방법은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최선을 알려드릴게요. 최선. 사과를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근데 사과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 정말 미안해.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사과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사과를 하고 정말 진지하게 웃음기 없이 나는 이래서 네가 정말 좋고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나 이런 행동을 했던 거 너무 문제인 거라고 나도 생각하고 너무 잘못이야. 네가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그럼에도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다. 얘기도 하고 그 외에 어떠한 해결책까지도 함께 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술을 먹으면 이렇게 하니까 널 만나면서 나 술도 안 먹겠다. 뭐 이런 식이든. 근데 이거 남자가 진짜 그냥 너무 사랑하고 막 진짜 호구고 이런 거 아닌 이상 나는 이거 남자가 자존심 개같이 없는 거 아닌 이상 나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최선이야. 말 그대로.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끝이야. 남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남자건 여자건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 연애할 때 전 남친 전 여친이랑 데이트한 거라든지 이런 거 혹은 전 애인이랑 싸웠던 얘기도 듣기 싫어. 인정? 그냥 존나 안 좋은 얘기도 듣기 싫어. 전 애인에 대한 얘기는. 근데 성관계 얘기를 하는데 너는 나를 못 싸게 했다. 다른 남자들은 싸게 했는데 이게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톡 까고 이거는 친구한테 말하기도 좀 그래. 이거는 남자친구 진짜 발기부전와. 이거 정신적 저거 와. 내가 보기에는 이거 충격이 심할 것 같아.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남자친구가 진짜로 다른 여자 만나도 그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너무 심한 말이야. 너무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남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말인 것 같아. 그냥 연애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냥 가장 최악의 말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심한 말인데? 내가 보기에는 방법은 없어 보이고 그냥 일요일날 만나서 울지 마세요. 울지도 마시고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상대방한테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시고 간다고 그러면은 그냥 보내주세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차라리 돌아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막 울고불고 하면서 싫어 이러면 역시 넌 감정적이구나 이러고 그냥 갈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내가 지금 카톡 이거 스샷을 보잖아. 카톡 스샷을 보면 본인 오타가 은근히 많거든? 난 진짜 남자가 이게 예민하면 이것도 똑같이 볼 것 같아요. 이게 안 입고 와 보이기 시작하면 작은 오타까지도 다 안 입고 와 보이거든? 카톡 할 때 오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좋을 때야 실수해도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하는 거야. 좋을 때. 얘가 안 입고 와 보이기 시작하면 작은 것까지도 다 신경이 쓰여. 신경이 쓰이는 오타는 어떤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면 좋을 때도 신경 쓰이는데 보통은 기분 좋을 때 자잘한 오타는 그냥 넘어가지. 별로 안 거슬리지. 근데 내가 별로 지금 막 이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감정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런 거면 자잘한 오타까지도 다 정 떨어지지. 하나하나 다 실어버리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헤어지지. 그러니까 저 남자분은 되게 그래도 나름 예의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난 그 자리에서 헤어져. 저거는 진짜 그냥 그 자리에서 헤어졌어. 연락도 안 해. 다 차단해 그냥. 나한테 연락하지 마. 결혼한 지 6년 차 4살 남아애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도박을 한 사실을 알았고 빚이 1억 가까이 된대요. 한지는 꽤 된 것 같고 전 결혼 당시 능력이 없었던 남편 먹여 살린다고 미친 듯이 아끼고 지독하게 살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진짜 냉정하게 이거는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찼음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도박이라든지 코인 뭐 이런 거 위험한 것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찼음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먹여 살려줘야 돼. 근데 열심히 해서 지금은 능력이 생겼어요. 나는 그런 거는 중요치가 않아. 애초에 이 사람은 어떠한 성실하게 능력을 갖출 노력을 안 하던 사람이라고 봐요. 뭐 나이가 30이야. 뭐 대학교 졸업하고 한 지도 막 한 4, 5년 됐어. 근데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대. 난 그런 사람은 나중에라도 도박이라든지 어떠한 투기 같은 거에 쉽게 빠질 거라고 생각해.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대학 졸업하고 노력했는데 능력이 아직도 없어. 나는 그거 진짜 그런 사람 진짜 핫타치로 봐요. 근데 그 능력이 없는 것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기업에 들어갈 거야. 뭐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내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스펙을 쌓느라 내가 지금은 경쟁 능력이 없어. 근데 그 목표는 확실하게 있어서 그렇게 쌓아 올린 거야. 그거라면 인정. 근데 내가 보기에 그냥 뭐 괜찮은 대학도 포함, 그냥 대학 나와서 여태 취업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사회 핑계, 경제 핑계 대면서 운 나쁘게 뭐 막 마지막까지 올라갔다 떨어졌어 이런 핑계 대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여태까지 취업 못했대. 30 넘도록. 혹은 30에 준하는 나이가 됐음에도 막 졸업한 지 한 5, 6년 됐음에도 그런 사람은 나는 별로인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내 개인적 시선이야. 뭐 일반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다 자기만의 선입견으로 세상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선입견을 가져요. 그런 사람이라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를 가지 못해서 이랬어. 뭐 이런 것도 나는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해. 공부만 했지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결국에는 좋은 대학 나와서 아직도 몇 년째 취업 못하고 있어. 근데 특별히 그 사이에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도 안 했어.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허세에 취해서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이런 메타인지 굉장히 떨어지는 인간이라고 봐요.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떨어지는 이유는 좋은 대학교를 나온 애들만 모이는 데에 지원했고 거기서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거거든. 그냥. 좋은 대학을 나온 것만으로 충분한 스펙이 되려면 그게 충분할 만한 스펙의 회사로 취업을 했어야지. 눈을 낮췄어야지. 그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되게 메타인지 능력 떨어지는 인간이라 생각해요. 사회 탓만 하고. 그렇다고 물론 내가 현재 현 사회가 잘 돌아가는 사회라고는 생각 안 해요. 현 경제, 현 사회 잘못된 거 맞아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뭐 임금 격차가 거의 뭐 60% 이상 난대. 굉장히 큰 격차예요. 맞긴 맞는데 그걸 탓하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살아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내 인생 내가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는 나이 먹도록 능력이 없다. 성인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어린애 20살, 23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20대 후반인데 막 그래야 된다. 그런 인간들은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 사연에 그 남편분의 나이, 아내분의 나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리고 고민 상담에 대한 얘기가 아니어서 또 고민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진짜로 도박빚이 꼴랑 몇백에서 한 1, 2천 정도면 애를 봐서라도 한 번쯤 참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왜냐면 내가 이제 얘가 도박을 하는 애라는 걸 인지했으니까 계속 감시하고 의심하면 되니까. 저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 나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1억이면 이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기 싫은 마음도 맞고 하지만 이게 1억 정도의 수준이면 부부는 빚도 나눠 갖고 이러잖아. 알지? 언제 얘가 더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의 되게 많은 마인드가 그거잖아. 1억? 빚 생겼어? 괜찮아. 5천 걸어서 2배 따면 1억이야. 그럼 한 방에 딱 갚고 손 털면 돼. 약간 이런 마인드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5천을 걸어서 1억을 따면 어떻게 해요? 1억 한 번만 더해서 2억 만들면 1억 갖고 1억이 남네? 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빚 나중 가면 또 애한테도 넘어가는 거고. 나중에 그러다 빚 더 늘어나면 진짜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니까? 나는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저건 이혼할 것 같아. 진짜 빚이 1억 정도가 될 정도로 그 했으면 경제관념 박살난 사람이야. 이혼해! 이건 이혼해야 될 것 같아. 답이 없어. 가족들 피눈물 나겠다. 그치. 1억 진짜 씨. 내 통장에도 1억이 없는데. 중독은 깜방 갔다 와도 다시 하더라. 죽지 않는 이상 못 고쳐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도박이라는 게 보약 중독보다 무섭다고 봐. 개인적으로. 아닌가? 뭐 거기서 거긴가?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주변 여사친들 사진 갖고 있다가 최근에 걸렸어요. 무릎 꿇으면서 빌던데 용서하고 다시 사귀어야 하나요? 나 같으면 안 사귄다. 아니 차라리 뭐 유명인들 아니 하물며 한 인플루언서라도 되면 용서해 주겠는데 뭔가 주변 여사친들 사진 이렇게 모아놓는 거는 나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난 솔직히 인플루언서 사진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요 정도 되겠는데 주변
여사친들 사진은 약간 여사친은 좀 아니다. 그지? 솔직히 여사친 뭐 더군다나 빌었다는 거 보니까 진짜 흑심을 갖고 사진을 모은 거잖아. 뭔지 알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 친구 소개시켜 주려고 내가 사진을 받아갖고 친구한테 야, 얘 소개받을래? 뭐 이런 용으로 썼어. 그럼 해명이라도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닌 거잖아. 간직하고 있던 거잖아. 아, 내 여사친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개새끼 더러운 새끼 술 처먹으러 가거나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친구라고 하고 갔겠지? 사진 저장해 넣어놓고선 개 같은 거 기분 존나 더러워. 역겨워. 씨. 사진 간직하고 다니는 여사친이랑 밥 먹으러 갈 때 맨날 설레면서 갔겠지? 나 밥 먹으러 다녀올게. 친구랑. 진짜 역겹더올스. 완전 역겹더오리. 아 진짜 개더러운데? 야 이 개X야! 뭐가 엄청 길게 왔어. 요원님 슈퍼챗 7,500원 감사합니다. 아까 여사친 사진 댓글 단 사람인데요. 불특정 다수 인스타를 캡처한 거였고 친한 여사친이 아니라 이름이랑 얼굴만 아는 사이들이었어요. 용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첫사랑인데 거기다 3년이나 사귀어서 어렵네요. 유우. 아무리 봐도 헤어지는 게 정답인 것 같긴 한데 또 사랑하는 입장에서 마음 같지가 않겠지. 어렵다. 사실 막 특정 뭔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야 DM도 까라 그래. 너 걔네랑 DM한 거랑 연락한 거 봤어? 그런 것도 까라 그래. 저거 내가 보기엔 그냥 넘기긴 좀 그래. 저런 거 모아놓고 다니는 거에서 신뢰가 깨져버렸잖아. 용서해 주려거든. 이 새끼 거 한번 세무조사 들어가야지. 감사 들어가야지. 내가 보기엔 어차피 네 헤어지라고 해도 못 헤어질 것 같거든. 솔직히 네가 나한테 묻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 왜냐면 나는 헤어지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거면은 어차피 너는 용서하고 어영부영 만날 것 같은데 그러면 뒤집어 까야지. 예. 야, 너 용서받고 싶어? 핸드폰 갖고 와. 풀어. 카톡이랑 DM 다 까. 개야. 하나만 나와라. 하나만 나와 진짜로. 거기서 끝이야. 감사 시작한다잉. 긴장 빨아라. 감사해야지. 다 못 참지 저런 거는. 그냥은 못 만나. DM이랑 연락하는 건 없었어요. 제가 핸드폰 자주 봤었거든요. 그건 네 알아서 해. 나는 헤어진다에 한 표. 하지만 헤어지지 못하겠다? 그럼 네 알아서 해. 여기서 새는 바가지 저기서도 새고 하는 거지 뭐. 아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저것도 근데 저 말하는 거 보니까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첫사랑이고 뭐고 이런 거 보니까 아 못 헤어져. 저 정도는 참지 뭐 이렇게 돼. 애초에 저거를 고민으로 가져오는 순간부터 이미 못 헤어지니까 갖고 온 거야. 맞잖아. 머리로는 이미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아닌 것 같은데도 못 헤어지겠는 거야. 그래서 갱년한테 가져가면 갱년도 헤어지자고 하랄 것 같아. 그 말 들으면 내가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 온 거거든 결국에는.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못 헤어지겠다 넌. 어차피 못 헤어질 것 같아. 그냥 만나야지 뭐 그럼. 근데 난 헤어질 것 같아. 스치면서 인사했던 여자애들 사진 모아놓고 다니는 X는 좀 꼬롬해. 뭘 하는 짓거리가. 그 연예인이냐 인플루언서는 얘가 사진 갖고 다녀. 실제로 만날 일이 없잖아 얘가. 그러니까 기분이 그래도 좀 덜 나쁜데 여사친들 사진을 모아놓고 다닌다는 건 지가 보기에 예쁘다고 생각하는 애들 사진을 모았을 거 아니야. 그지? 못생긴 애는 안 모았을 거 아니냐. 맞지? 그러면 지나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사친들 보면서 설레할 거 아니야. 쟨 오늘도 예쁘네 하면서. 아 이게 뭔가 꼬롬하니 그냥 싫어. 뭐 윈터 사진 모은다고 뭐 길바닥에서 윈터 보면서 윈터 하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윈터는 볼 일이 없으니까 윈터 사진이야 가져다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니까.